자, 여기 예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4 또는 12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하나씩 써보면 되죠. 뭐 4가 되는 경우 곱이 4입니다. 곱이 4. 곱이 4가 되는 경우를 순서상으로 좀 써볼까? 미주가 한번 불러볼까? 곱이 4가 되는 경우 뭐 있죠? 어? 2, 그쵸? 2 있을 거고 또 1,4 또 그치. 자, 이거 고민하잖아요. 뭐 1,4를 썼는데 4,1을 또 써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들 때는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는 전체가 몇 가지라고 떠올려야 돼?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의 전체 상황을 떠올려야 돼요. 1, 2, 3, 4, 5, 6 1, 2, 3, 4, 5, 6 하면 여기 전체 36까지 나오잖아. 그지? 이 36가지 안에는 1,4도 있을 거고 4,1도 있을 거고 두 개가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따로따로 계산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곱이 4인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3가지. 자, 곱이 12도 생각해 볼게요. 곱이 12. 지윤이가 해보자. 곱이 12. 2,6 3,4 4,3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가 되겠고 그러면은 눈의 수의 곱이 4 또는 12다 그랬으니까 가연아 3과 4 이 경우의 수들을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죠. 얼마야? 7이겠지. 그지? 답은 7.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으로 가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운대요. 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그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들끼리 이웃하고 싶어. 남자 셋이 어떻게? 묶어. 꽁꽁 묶어. 여자 둘이 이웃하고 싶어. 꽁꽁 묶어. 자, 그럼 결국은 3명이 묶여가지고 1명 취급을 할 거고 2명이 묶여가지고 또 1명 취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그냥 몇 명으로 봐주란 얘기야? 그냥 2명으로 보는 얘기야. 2명. 2명. 재훈아, 2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니까 몇 가지야? 그냥 2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의 수. 2가지죠. 그러니까 2팩토리얼이니까 2가지. 자, 그 다음에 이 묶여져 있는 애들끼리 남자 애들끼리 순서 정하는 게 몇 가지까 재훈아? 잠깐만 보는 거 3가지라고 하면 안 되지.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인데? 가연아 몇 가지?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의 수? 그죠? 3팩토리얼이죠. 3팩토리얼. 그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가지. 그 다음에 여학생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2명이니까 2팩토리얼 2가지. 그쵸? 자, 그러면 6과 2를 뭐 해야 될까요? 곱해야 되지. 그치? 지금은 이 5명을 줄 세우는 과정 중에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리고 맨 처음에 이 2가지랑 여기 6가지 2가지 이거 싹 다 뭐 해야 답이야? 싹 다 곱해야 답이죠. 그죠? 전체적으로 남녀를 줄 세우는 경우가 2가지, 남자끼리 줄 세우는 거 6가지, 여자끼리 줄 세우는 거 2가지 다 곱해야죠. 24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으로 갈게요. 자, 예제 3번에서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에 562 이상인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3자리 자연수 3칸을 깔아놓게. 그러면 지민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숫자는 맨 앞에가 얼마로 시작하는 숫자죠? 그치? 내가 1부터 6까지 숫자를 쓸 수 있으니까 맨 앞자리가 6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내가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 제일 큰 애들이죠. 그죠? 그럼 6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몇 개인가 세보자. 6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몇 개인가?
자, 성현아, 여기다가 그럼 쓸 수 있는 카드는 몇 종류? 5종류. 그죠? 그럼 여기다가 쓸 수 있는 카드 몇 종류? 여기도 5종류인가? 6종. 지금 나한테는 네 종류. 그쵸, 하나 줄어야죠. 그죠? 여기도 하나 썼으니까. 그러면 6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몇 개 있는 거야? 응? 네, 6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몇 개? 아, 예, 3개요. 나한테 카드가 1카드, 2카드, 3카드, 4카드, 5카드, 6카드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크기 순서대로 좀 생각해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들부터 세워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제일 앞 칸에 6이라는 카드를 갖다 놔야 그래야지 그때 만들어지는 숫자가 제일 큰 애들이잖아. 그래서 6이라는 카드를 여기다 갖다 놨어. 그럼 나는 요 자리를 채울 때 몇 가지 카드 중에 고를 수 있어요? 5가지 중에 고를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를 채우는 방법이 5가지 있는 거잖아. 그럼 뭐 예를 들어 여기다 내가 3카드를 갖다 썼어. 그럼 여기를 채우는 방법은 몇 가지야? 4가지인 거잖아. 그러면 6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내가 몇 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잠시만요. 너 그냥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가 총 몇 개야? 잠시만요. 아, 뭐 잠시만요. 우리 저번 시간에 계속 하는 게 이런 건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미주야 몇 개지? 이 6장의 카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곱하기로 말해도 돼요. 아니 이거는 지금 순열의 제일 기본적인 질문을 던진 건데, 순열의 제일 기본 6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거 아니야. 뭐야 가연아? 그래, 6 곱하기 5 곱하기 4 맞지? 아, 그럼 여기서도 지금 이 밑에다가 쓴 이 5하고 4가 경우의 수잖아요. 얘를 뭐 해줘야 돼? 곱해야지, 곱해야지. 그럼 6으로 시작하는 숫자 몇 개 있다는 거야? 20개. 어? 6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20개 만들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 카드를 가지고 6으로 시작하는 세 자리 자연수를 총 20개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 20개는 무조건 562보다는 크겠죠. 600 얼마니까, 그치? 자, 그럼 그 다음에 5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 자, 5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 562 이상인 애들만 좀 세보자. 자, 562 이상이 되려면, 자, 여기 5 썼으면 여기 무조건 뭐 써야 돼요? 이거 무조건 6 나와야 돼, 그치? 그래야지만 562 이상이 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뭐가 있나 봐봐. 자, 1카드 쓰면 돼요, 안 돼요? 여기다 1카드 쓰면 안 되지, 그치? 자, 2카드 쓸 수 있죠. 3카드 어때요? 쓸 수 있죠. 4카드 쓸 수 있고, 5카드하고 6카드는 이미 썼어, 그죠? 이미 썼으니까 결국 여기다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3개. 그래서 560 얼마 요런 게 3가지가 더 있네요. 562 이상이 되는 것들이. 그러면 총 우리는 20개하고 3개를 합쳐가지고 562 이상인 수가 재훈아 몇 개 있는 거야 총? 지훈아 몇 개 있는 거야? 그러고 23개, 20개, 3개, 23개. 자, 그래서 예제 3번 답은 2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예제 4번. 자, 예제 4번은 반원 위에 8개의 점이 있는데 3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반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원이야. 원이 있고 여기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냥 원 위에 점이 8개 있어.
요거 중에서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이건 좀 쉽죠? 왜냐면 이 경우에는 그냥 이 8개의 점 중에 점 몇 개를 뽑기만 하면 돼. 3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요 점 뽑고, 요 점 뽑고, 요 점 뽑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어떻게 세 점을 뽑아도 만약에 뭐 여기 뽑고, 여기 뽑고, 여기 뽑았다. 그래도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무조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재훈아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순서 중요하지 않죠. 삼각형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어느 점을 먼저 뽑았느냐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했었지, 성현아? 8 곱하기 7 곱하기 6은 6분의 6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였죠. 순서를 없애주는 거였지, 이걸로. 그럼 얘가 이렇게 쫙 날아가 버리니까 얼마야? 56. 삼각형 56개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건 원에다가 점 8개 찍었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자, 얘는 약간 얘기가 달라. 얘랑 답이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길래 답이 달라질까? 지민이 생각엔 어때? 맞아요. 이 경우에는 어떤 세 점을 뽑아도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자, 내가 만약에 요 점 뽑고 요 점 뽑고 요 점 뽑으면 어떡할 거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 요런 상황의 문제를 풀 때도 일단 처음 출발은 얘처럼 출발을 해. 그래서 8개 중에 3개를 택하는 거니까 8개 중에서 3개를 택하는데 순서가 없이 뽑는 거니까 아까 계산한 그대로 하면 56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삼각형이 안 되는 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찾아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지. 그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이 4개의 점 중에 3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여기 있는 요 4개 중에서 내가 3개를 택해버리면 그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일직선상에 놓인 3개가 되니까.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택한다. 그러면 4개 중에 3개를 순서 없이 뽑는 거니까. 자, 재훈아 이거 계산 어떻게 하나? (4 곱하기 3 곱하기 2) 나누기 그렇지.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니까 4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56에서 4를 어떻게 준다? 빼준다. 그치? 56에서 4를 빼준다. 그럼 몇 가지가 돼요? 52가지가 되겠지. 그치? 52가지. 이렇게 풀 수 있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50쪽은 이제 중단원이 하나 바뀌었어요. 자, 제목이 뭐야? 확률이지, 확률. 우리 확률이란 말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도 종종 쓰지 않나요? 그죠? 그냥 우리 일상생활 중에 그냥 어떤 가능성 이런 의미로 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가연이가 뭐 올해 남자친구가 생길 확률은 10%야. 뭐 이렇게 그냥 가능성의 의미로 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수학에서의 확률이라는 건 조금 달라요. 수학에서의 확률이라는 거는 자, 여기 있죠? 자, 수학에서의 확률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지. 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재훈아, 주사위를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6가지지. 그럼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렇게 하면 6가지 분의 몇 가지 하면 돼? 3의 배수. (3의 배수가 뭐야?
재윤아 3의 배수가 뭐야? 누구 있어? 1, 2, 3, 4, 5, 6 중에 3의 배수가 누가 있어? 한 개? 그럼 몇 개?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럼 얼마라고 해야 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그러니까 6분의 분자에는 얼마라고 써야 돼? 2. 6분의 2 약분하면 얼마? 3분의 1, 그치? 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수학에서의 확률이라는 건 경우의 수 구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잘 구할 수 있으면 확률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이거 아주 단순해. 그냥 공이 6개 있지? 공이 6개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뽑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몇 가지? 6가지. 공이 6개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파란 공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파란 공 나올 확률은 뭐가 돼? 6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지? 약분하면 뭐야? 3분의 1이고. 그럼 성현아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6분의 그죠? 6분의 4니까 약분하면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151페이지로 가면은 자, 그래서 이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계산을 잘 했다면 항상 이 0에서부터 1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률이 0이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확률이 0이다. 그지? 절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죠?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음수가 나올 확률. 음수가 있나요? 주사위에? 음수가 없죠. 그죠? 그럼 그런 확률이 0이 되는 거지. 그럼 확률이 1이라는 건 뭘까요? 확률이 1이다. 이거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자연수가 나온다. 주사위에 나오는 모든 수는 자연수잖아. 그러면은 6가지 중에서 자연수면 6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확률이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확률이 0이다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확률이 1이다는 무조건 일어나는 것. 그 사이에서 확률은 존재한다. 그치? 이게 확률이 갖고 있는 기본 성질이고요. 자, 2번을 보면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입니다. 지민아, 1번 같은 상황에서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은 뭐죠? 0이죠. 파란 구슬이 전혀 없으니까 0이고요. 자, 그러면 가연아, 2번 같은 상황에서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은 뭐죠? 그렇지, 4분의 3이고요. 자, 재훈아, 3번 같은 상황에서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은 얼마지? 그치. 파란 구슬밖에 없잖아. 무조건 파란 구슬 나오는 거지. 확률은 1이 되겠다. 자, 이런 얘기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52로 가서 자, 여기는 이제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F다 하나 적거나 이런 걸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불러요. 여사건의 확률. 여기서 이제 여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는 나머지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사건의 확률 이런 거예요. 나머지 사건의 확률. 자,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그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확률이라는 거는 늘 전체가 1인 거니까 1에서 P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면 1에서 P를 뺀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지훈이가 이번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받을 확률이 10분의 1이다. 그러면은 지훈이가 100점을 받지 못할 확률은 얼마야, 지훈아? 그치, 10분의 9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을 1에서 그냥 빼주면
그러면 그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는 겁니다. 10분의 9. 근데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직접 찾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복잡할 때. 그럴 때는 반대의 상황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1에서 빼면 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활용을 할 거다. 좀 이따 한번 보시고. 자, 3번 문제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요. 재훈아,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동시에 던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럼 몇 가지? 36가지. 36가지 중에서 문제에서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이 아닐 확률을 물어봤지. 그러면 뭘 찾으면 돼? 합이 3일 확률을 찾아가지고 이걸 찾아서 미주야 이 확률을 어떻게 하면 답이 될까? 1에서 빼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합이 3인 경우 한번 찾아볼까? 합이 3인 경우. 미주가 불러봐. 합이 3인 경우 뭐 있어요? 1, 2 또는 이렇게지, 그치? 아까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였죠? 36가지 중에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딱 몇 가지? 2가지. 그럼 확률로 따지면 18분의 1이죠. 이게 3이 될 확률이거든. 합이 3이 될 확률. 그러면 가연아 1번 문제의 답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이 18분의 1이 주사위를 던져서 눈의 수의 합이 3이 될 확률이 이거예요. 그럼 3이 안 될 확률은 얼마야? 그치. 1에서 18분의 1을 빼니까 그러면은 18분의 17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을 활용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 2번도 봐봐.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다르대요.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다르다. 얘들아, 서로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겠니? 그치? 주사위를 2개 던졌으면 보통은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오지 않니? 그치? 그러면 서로 다를 확률을 내가 하나씩 찾는 것보다는 뭘 찾는 게 더 빨라? 요거에 반대에 해당되는, 그치? 자, 요거의 반대라는 건 뭐야?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죠. 같을 확률. 자, 재훈아,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전체가 아까 몇 가지랬죠? 36가지였죠? 그 중에 두 주사위에서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개 있을까요? 단순하잖아. 첫 번째 주사위에서 1 나오면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1 나오면 두 번째 주사위 무슨 상태야? 말이 어려워요? 주사위를 2개 던졌어. 근데 두 주사위에서 같은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첫 번째 주사위에서 1이 나왔어. 두 번째 주사위 뭐 나와야 돼? 그럼 1,1 요거 한 가지. 또 뭐가 있겠어 그러면? 어디 아파 재훈아? 어디 아파? 아니 1,1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같은 숫자 나오는 거 뭐 있어요? 뭐라고? 말을 했니? 자, 여기가 몇 컴마 몇이야? 여기는
여기는. 이런 게 지금 주사위를 던져서 같은 눈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몇 개 있겠어요? 6가지 있겠지.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서로 같은 수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라 그래야 돼? 약분하면 얼마야? 6분의 1이지, 그치? 그러면 이 2번 문제의 답은 얼마야, 재훈아?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을 찾고 싶어요. 근데 네가 지금 찾은 거는 같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다를 확률을 구할 수 있어? 확률은 항상 전체가 몇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 1에서 빼면 되지, 그치? 1에서 빼면 돼. 그러면 1 마이너스 6분의 1을 하면은 이제 이 문제 답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1 마이너스 6분의 1의 답은 얼마예요? 6분의 5. 이렇게 푸는 게 여사건이에요, 여사건. 반대의 상황을 찾아서 푸는 거. 알겠니, 지훈아? 자, 그러면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사실 여사건은 요런 문제 때문에 쓰는 거예요. 봐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어. 사실 질문은 이거야.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 이걸 찾고 싶어요. 자, 여기 지금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적어도라는 말이 일단 보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건 반대로 푸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왔다. 이 말의 반대가 뭐야? 반대. 반면이 음, 확실하게 나왔죠. 그게 반대인가? 적어도 한 개가 나왔다라는 말이 앞면이 한 개가 나와도 되고 두 개가 나와도 됩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거의 반대는 뭐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재훈이가 오늘 적어도 밥을 한 끼는 먹었어. 그러면 재훈이가 오늘 밥을 한 번 먹었든지 아니면 2번 먹었든지 아니면 3번 먹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끼는 먹었어의 반대가 뭐야? 한 끼도 안 먹었어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그래.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야의 반대는 뭐야? 앞면이 하나도 없어. 그쵸? 앞면이 하나도 없어. 자, 앞면이 하나도 없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 앞면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모두 뭐야? 모두 뒷면이야, 이런 뜻인 거죠. 그죠? 모두 뒷면이야. 이게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다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졌다 그러면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동전 2개 던졌어. 네 가지밖에 없죠. 4가지. 그 4가지를 우리 이런 식으로 썼었죠. HH, HT, TH, TT. 기억나니? H가 앞면, T가 뒷면. 이거 안 했었나? 그죠? 앞면, 뒷면으로 이렇게 쓰면 4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요. 이게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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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아, 너네 이게 이응 디귿으로 했었나? 네. 그죠? 네, 똑같은 겁니다. 뭐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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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4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자, 모두 뒷면. 모두 뒷면이면 누구지? 이거 말하는 거지. 그럼 미주야, 동전을 2개 던져가지고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은 뭐예요? 여기 다 있어. 뭘 봐. 이게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아니야? 모두 뒷면일 확률은 뭐예요? 뭐라고? 어? 확률. 확률이면 몇 분의 몇으로 대답해야지? 4분의 1이지. 모두 뒷면일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그치? 그럼 이 4분의 1이 내가 찾으려고 하는 답의 뭐야?
반대야 반대. 그치? 그러므로 진짜 답은 얘를 어떻게 하면 돼? 1에서 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재훈아 얼마지? 이거 빼면은?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건데 이걸 찾기 위해서 1번에서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게 지금 여사건 물어본 거예요. 요게 지금 4분의 1이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여사건으로 문제를 푼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3쪽으로 가서 우리 방금 했던 여사건 먼저 한번 해볼게요. 154쪽 먼저 봐봐. 154쪽에 요 문제 한번 풀어봐야 돼. 6번. 이거 답 한번 찾아봐. 요거를 정확하게 풀면은 여사건을 완전히 이해한 거죠. 154쪽. 지훈이 나왔어? 몇 번? 5번. 지민이는? 아직. 가인이 나왔어? 성현이는? 미주는? 재은이? 응? 자,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 적어도 들어가는 문제가요. 확률에서 제일 이제 중학교 때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8명이죠, 총. 8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아요. 여기까지만 읽고 여러분들이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확률 구하는 거잖아. 확률이라는 거는 항상 분모에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가 줘야 되죠. 이 밑에 들어갈 이 전체 경우의 수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자, 지금의 상황은 8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는 상황이지. 그치? 자, 그러면 8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야. 8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자,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하죠. 대표 뽑는 거니까. 자격이 같잖아.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게 지금 분모에 들어갈 전체 경우의 수예요. 분자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부터 구해놓으면 자, 이 계산 어떻게 해 이거?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이죠. 그러면 28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가 28가지 경우구나. 이걸 깔아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뭘 생각해야 돼? 반대를 생각해라.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의 반대입니다. 그지? 가연아,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다의 반대가 뭘까? 뭐라고? 뭐 말을 하고 아니냐고 물어봐야지. 뭐가 없다? 여학생이 없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누구만 뽑혔다? 남학생만 뽑혔다. 자, 미주야,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다의 반대가 뭐라고? 누구만 뽑혔다? 남학생만 뽑혔다. 모두 남학생이다 이런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다의 반대는 모두 남학생이에요. 자, 그럼 이 모두 남학생이 뽑힐 확률을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8 아까 전에 구한 거 깔아놓고요. 자, 이 분자에 들어갈 거 생각해봐. 분자는 우리가 대표 2명을 뽑는데 그 대표 2명이 전부 다 누구예요? 남학생이에요. 그럼 이거는 애초부터 누구 중에서만 뽑으면 돼? 남학생 중에서만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자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5명 중에 뽑는 거예요. 대표를 5명 중에서 2명을 순서 상관없이 뽑는 거예요. 이렇게. 재훈아, 계산 어떻게 해 이거? 다섯 명 중에 2명을 순서 없이 뽑는 거 어떻게 하죠? 5 곱하기 4 그렇지. 나누기 2 곱하기 1 그러면 10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치? 약분시키면 14분의 5가 되죠. 14분의 5. 그러면 이 14분의 5는 모두 남학생이 뽑힐 확률인 거고 자, 답은 얘를 어떻게 하면 답이야 이제? 그렇지. 우리는 반대 상황을 구한 거니까 요것을 1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미주야, 답이 뭐니?
14분의 9가 되겠네. 그죠? 14분의 9.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한쪽 넘어와서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일 확률은, 자, 재훈아, 분모에다 얼마 깔까? 분모 전체 경우의 수에다 얼마 깔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잖아. 주사위 하나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니? 그럼 주사위 두 개 던지면? 그래, 분모에 얼마 깔아야 돼? 자, 그런 이 36가지 중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인 겁니다. 10 이상. 자, 성현이가 해봐. 합이 10이 되는 경우 불러봐. 합이 10이 되는 경우. 몇 컴마 몇이 있죠? 4,6, 5,5, 6,4. 자, 그리고 또 1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합이 11이 되는 경우 생각해 볼까요? 5,6, 6,5. 자, 그 다음에 합이 12가 되는 경우. 이거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 다 합쳐봤자 몇 가지야? 6가지. 그럼 이 분자에다가 6가지 올려주면 되니까 답은 몇 번? 1번. 그죠? 6분의 1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2번으로 가서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오는 수를 x, 두 번째 나오는 수를 y라고 할 때, 자, 재훈아,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졌죠?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아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던진 거랑 똑같아. 몇 가지? 36가지. 자, 그 중에서 2x 플러스 y가 9가 되는 경우만 지금 우리 골라볼 거예요. 2x 플러스 y가 9가 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좀 더 크잖아요. 그럼 x부터 써봐. x가 1일 때, 자, x가 1이면은 이 x가 지금 2잖아. 그럼 이게 만족이 되려면 y가 얼마 돼야 돼요? 7이 돼야 되지. 그치? 7. 근데 이거는 주사위 던져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7이라는 숫자 안 나오니까. 그럼 요것은 패스. 자, 그럼 x자를 2로 바꿔. x가 2면 2x가 4가 되잖아. 그럼 y 얼마? 5가 되겠죠. 5. 9가 돼야 되니까 합쳐서. 자, 2,5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x가 3으로 바뀌었어. x자리 3 들어가면은 요게 6이 되니까 y는 3이 되겠죠. 자, 또 하나 찾았고요. x가 4가 되면 y는 1이 되겠지. 더 올라갈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숫자 전부겠다. 그러면은 가연아, 분자가 얼마? 3이니까 약분시키면 답은? 오케이, 12분의 1,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자, 내려갑니다.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3번은 도형에서의 확률이라 그랬는데, 도형에서의 확률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넓이가 곧 확률이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단순한 문제 없나?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만약에 우리한테 이렇게, 아이고, 뭐야? 자, 우리한테 이렇게 자, 정사각형이 있고요. 여기에 여기 똑같이 정사각형이 4개로 쪼개져 있다고 합시다. 끝났니?
다시 이렇게 생긴 똑같이 넓이가 똑같은 4개의 칸 중에 만약에 여기 한 칸에만 이렇게 색칠되어 있다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화살을 쏜다. 그랬을 때 이 색칠된 부분에 화살이 맞을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그냥 직관적으로 확률이 얼마일 것 같아요? 4분의 1이겠죠. 뭐 물론 막 이게 막 완전히 이렇게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없다. 요 큰 사각형 안에 무조건 화살이 꽂힌다면 이 4칸 중에서 색칠된 게 한 칸이니까 이 확률은 4분의 1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분모에다가 깔아주는 거 그게 도형에서는 전체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 큰 원의 넓이를 분모에다가 깔아주고 그 중에 여기 색칠되어 있는 요 원의 넓이를 분자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그게 도형에서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원은 반지름이 2짜리 원이다. 반지름이 2. 미주야, 반지름이 2짜리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파이 r 제곱이죠. 그럼 반지름이 2니까 파이 r 제곱하면 얼마예요? 4파이지, 그치? 4파이. 자, 그러면 성현아, 요거는 반지름이 1이잖아, 그지? 반지름이 1짜리 원의 넓이는 뭘까? 1짜리 반지름이 1짜리 원의 넓이. 1. 그냥 1 파이 아니야? 네. 그러면 파이 약분시켜버리면 되니까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 이렇게 그냥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형에서의 확률이라는 거는 넓이를 이용해가지고 푼다. 넓이를 이용해서 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 두 문제만 얼른 마무리할게요. 자, 4번 문제는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자, P는 무조건 0부터 1 사이다. 맞죠?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 맞죠? 이것도 이제 수학적 확률을 정의한 거고요.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마이너스 P다. 일단 마이너스 P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이러면 음수인데, 그지? 확률이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음수 나올 수 없어요.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마이너스 P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1 마이너스 P죠. P가 일어날 확률이,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뺀 거라 그랬지. 확률은 전체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맞고. 자, 내려가서 5번. 부모님을 포함한 5명의 가족이 일렬로 의자에 앉을 때, 자, 끊어.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찾을 확률의 분모를 구해야죠. 맞니? 5명의 가족이 일렬로 의자에 앉는다. 그 상황이 분모에 들어갈 전체 경우의 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재훈아, 5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이거 한마디로 뭐지? 5 5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5팩토리얼. 5팩토리얼 얼마였더라? 이 정도 외우면 편하다 그랬죠? 5팩토리얼 120입니다. 5팩토리얼 5, 4, 3, 1. 자, 그런데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에요.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 자, 여러분, 이웃할 확률을 구하는 게 편해요?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게 편해요? 우리는 아무래도 이웃할 확률을 구하는 게 좀 편하죠. 우리 이웃하게 줄 세우는 거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 자, 5명이 있는데 A, B, C, D, E가 있는데 A, B가 부모님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둘이 지금 이웃하게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자, 꽁꽁 묶었어. 그럼 몇 명 세우는 거죠? 4명 세우는 거죠. 4명 세우는 거니까 4팩토리얼. 그리고 A랑 B랑 자리 바꿀 수 있잖아. 2팩토리얼. 그쵸? 자,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5분의 2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게 답이야? 이건 지금 뭐 구한 거지? 부모님이 이웃할 확률을 구한 거죠. 부모님이 이웃할 확률이 5분의 2니까 이것을 1에서 빼서 답은 얼마나 해야 돼? 5분의 3이라고 해야 되겠죠? 5분의 3. 네,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정도 여기까지 나가고 숙제는
본교재에서는 148부터 154까지, 그리고 워크북에서는 88부터 90까지, 그 다음에 오늘 도장 받을 부분이 두 군데죠. 아까 본교재에서는 144부터 147이었고요. 워크북에서는 87입니다. 자, 여기 다 불러줄게요. 워크북 87 다 불러줄게. 자, 워크북 87쪽 볼게요. 65번에 2, 66번 9, 67번 36, 68번 17, 69번 156, 70번 45. 네. 65는 2, 66은 9, 67은 36. 됐어? 자, 도장 잘 받고 가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시간 알죠? 네. 원래 시간대로 오시고 8시 반에 오시고, 지훈이하고 미주는 원래 원래 시간대로 하는 거지, 그치? 이거 좀 하고, 지훈이는 7시에 오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날 여러분 그 빨간 날인 거 알죠? 다음 주 월요일. 몰랐어? 다음 주 월요일 공휴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은 수업이 없어. 요거 숙제는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까지.